자, 해볼게.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학적 확률이랑 뭐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했잖아. 근데 이제 메인은 수학적 확률이긴 한데,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뭐 이름이 좀 다르게 붙었잖아. 그래서 얘도 좀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그 특징을 먼저 알려줄게. 일단 조건부 확률은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표본 공간이 축소된 확률이다. 그럼 이게 일단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지금 비행기 탑승객 수를 조사를 해놓은 거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아니, 지금 비행기 탑승객 수 조사했는데 그냥 한국인은 남자 40명 탔고 여자는 25명 타서 한국인 뭐 65명 탔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뭐 15명, 20명에서 35명 탔다 이렇게 4개 다 적어놓은 표입니다 지금. 그럼 첫 번째 질문,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을 거거든. 그럼 비행기에 몇 명 탔니 지금? NRB. 자,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일 확률을 물어봤어. 이거 몇 분의 몇이야 얘들아? 아니 이거 몇 분의 몇이요?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건데 남자일 확률이 얼마니? 그럼 비행기 탑승객 몇 명이야? 100명이죠 지금. 남자 몇 명이야? 55명이지. 그러면 얘 답이 뭐겠어? 약분 안 해도 돼. 몇 분의? 100분의 55야. 첫 번째 거 답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 외국인일 확률을 물어봤어. 세연아, 몇 분의 몇이야? 비행기 탑승객 중 한 명 뽑았는데 남자 외국인이래. 그렇지, 100분의 얼마? 15래요. 다 이해되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봐봐. 세 번째 질문 잘 들어봐.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였대.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였을 때 그 남자가 외국인일 확률이래. 민우야, 이거 몇 분의 몇이야? 너 생각으로 얘기해봐. 몇 분의 몇일 것 같아 이거는? 비행기 탑승객 중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였을 때 그 남자가 외국인이었을 확률을 물어봤어. 몇 분의 몇? 몰라요. 모른다고? 아니 몇 분의 몇이야?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였대잖아. 남자 몇 명 있냐고. 55명 있잖아. 네. 근데 그 남자가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외국인 몇 명 있어? 외국인 남자 15명 있잖아. 네. 그럼 이거 55분의 15 아니겠니? 그래요. 아 돼? 그러면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느낌의 차이점을 봐봐. 내가 1번 확률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100분의 몇 이렇게 썼지. 2번도 100분의 몇 이렇게 썼지. 근데 3번은 어떻게 썼어? 55분의 이렇게 썼잖아. 다시 1번하고 2번은 100분의 전체 경우가 그냥 전체지.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분의라고 안 하고 55분의라고 했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전체 100명이 있지만 이 100명 안에 요거를 만족하는 사람들이 55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 공간이 축소된 겁니다. 그게 수학적 확률하고 차이점이에요.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전체로 쓰잖아. 근데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안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을 건데 그게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발생되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조건부 확률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해도 돼? 아우 진짜 씨. 뭐야 이건? 뭐야? 옆방에서 시험 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P B바 A라고 쓸 겁니다. 읽을 때는 P B바 A라고 쓰는 거야. 그럼 P B바 A라고 써 있으면은 이렇게 읽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A라는 사건이 그냥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조건부 확률에서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알겠어?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며, 이걸 기호로는 P B바 A라고 쓸 거고, 이걸 계산할 때는 일단 NA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된대.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NS로 나눠줘. 그럼 전사건이라 했죠. 뭐 전사건이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전사건이 전체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어차피 확률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다. PA분의 PA 교비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확률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까지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넘어가도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과 다르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를 일단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거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잡으면 되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확률의 표본 공간을 봤을 때 이 표본 공간을 전체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게 축소된 상황을 써야 되는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축소된 상황으로 써야 되면은 그게 조건부 확률인 거고, 아니면 전체로 들어가면은 일단 그게 수학적 확률인 거야. 차이점은 알겠지? 포인트는 뭐다? 표본 공간이 축소되냐 마냐,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뒤에 보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고,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P B 바 A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PA를 계산하고 P A 교비를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양변에 PA를 곱해요. 양변에 PA를 곱하면은 PA 교비를 PA에 P B 바 A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걸 순서를 바꿔봐. P A 바 B.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일단 PB를 구하고 PA 교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PB를 곱해도 되거든. 그럼 양변에 PB를 곱하면 PB에다가 자 뭐가 곱해지냐? P A 바 B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미 사실 중학교 때도 다 공부해봤던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 때 따박따박 적어서 풀지 않는다고. 니네 이미 다 풀 줄 알거든. 뭐냐면 제비뽑기를 한다고 치자 우리가. 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차례로 제비뽑기를 한다고 쳐봐.
근데 당첨 대비가 한 3개 정도가 있어. 근데 꽝은 10개, 꽝은 7개 있어. 자, 상황을 만들어 볼게. A, B가 차례로 제비를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뽑기를 차례로 제비 뽑기를 할 때 당연히 하나씩만 뽑는 겁니다. A, B 모두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그러면은 A, B가 모두 당첨됐다는 거는 뭐 A가 당첨되는 사건, 이거 PQ라고 해볼까? PQ 모두 당첨됐다고 쳐봐. 그러면 P가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잡고 뭐 Q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잡을 수도 있는데, 너네 이거 일단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PQ 모두 당첨됐대. 차례로 뽑을 거야. P부터 뽑고 Q 뽑을 거야. 그러면은 P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지. 10분의 3. 그 다음에 Q가 당첨될 확률은,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야겠네. 단 뽑은 제비는, 그냥 이거를 비보건 추출이라고 할게요. 비보건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뽑으면 끝나는 걸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P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 두 번째 Q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이미 확률의 곱셈 정리를 우리가 이용한 거야. 왜냐면 PQ 모두 당첨될 확률이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냐면 P교 Q를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쟤네 둘 다 당첨되는 사건을 각각 PQ라고 한다 치면은 A, B라고 한다 쳐봐.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써 있는 게 뭘 구한 거냐면 너네가 PA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써 있는 걸 뭐 뒤에 써 있는 건 뭘, 뒤에 써 있는 게 말이 안 나오냐? 뒤에 써 있는 건 뭘 구한 거냐면, 오늘 힘들다. A가 당첨됐다는 진짜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말이 잘 안 나와. B바 A, 이걸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이해가 돼? 앞에 있는 건 PA 계산한 거고, 뒤에 있는 확률은 A가 당첨됐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난 확률을 니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를 풀 때는 뭐 굳이 이런 걸 열심히 적어가면서 풀진 않을 거야. 알겠니? 넘어가도 될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자, 필수예제 1번 봅시다.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1번. 자,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P A여 교집합의 B여, 이거 한번 구해보래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1 빼기 P A 합 B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됐어? 그리고 P A 합 B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PA 플러스 PB 마이너 PA 교비로 계산을 하죠. 근데 PA랑 PB는 이미 있어. 얘가 5분의 2, 얘는 얼마지? 2분의 1. 그럼 PA 교비만 구하면 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잖아. 이 관계식 써봐. PB 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일단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쟤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돼. 그래서 PA 교비는 그냥 곱하면 되죠, 이거를. 됐니? 그럼 PA가 얼마야? 5분의 2야. 그 다음에 PBA는 4분의 3이래. 그럼 계산을 해줘. 그럼 얘가 10분의 3이야. 그래서 PAUB가 10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10으로 통분해. 10으로 통분하면은 위에 거는 4, 얘는 5, 얘는 3. 그럼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6이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5분의 3을 하면 돼. 그래서 답이 5분의 2다. 이렇게 간단하게 산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겠지 니네가. 네, 패스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문제. 오른쪽 표는 AB 두 학급에 50명 대상으로 안경 쓴 사람 조사를 했대.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A 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조건부 확률인 거야. 자, 왜냐면 내가 50명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지금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썼대요. 질문 자체가. 그러면은 안경을 쓴 학생이 얼마냐면은 20명이잖아요. 안경을 썼는데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었다. 그럼 A 학급 학생이 16명 있잖아. 돼? 그래서 내가 이거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겠어? 20분의 16으로 계산할 거 아닙니까? 뭐 경우의 수로 문제 푼다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 거야.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 전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안에서 어떤 이벤트 하나를 딱 발생을 시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 이벤트 내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하나를 발생시켜서 그냥 파란색 분에 이 파란색 분에 약간 빨간색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고. 느낌 알겠니? 자, 좀 더 해볼게요. 자, 3번 가봅시다. 자, 흰 공이 6개에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대. 임의로 한 개씩 공을 2번을 꺼낼 거야.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겠대. 비보건 추출이야 이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너네가 만약에 임의로 한 개씩 2번을 꺼냈다고 쳐봐. 그럼 상황이 크게 2가지가 있지 않아 이거는? 둘 다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이구나. 그럼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이려면은 첫 번째 꺼냈을 때도 흰 공 나오고 두 번째 꺼냈을 때도 흰 공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 거야. 첫 번째 꺼냈을 때도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꺼냈을 때도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이걸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 10분의 6 계산하고 첫 번째 흰 공의 확률이 10분의 6이잖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을 계산할 때 일단 첫 번째 흰 공이 뽑혔다고 가정하고 니네가 계산을 할 거니까 9분의 5라고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냥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얘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3분의 1. 넘어가. 그 다음 4번 가볼게.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비가 내리고 공연이 매진돼. 이거는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그게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공연이 매진이 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상황을 한번 써보자.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일 실제로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일 비가 오고 공연이 매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상황은. 두 번째 상황은 내일 비가 안 온 거야. 내일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내일 비가 온대. 그럼 비가 올 확률은 40%라고 했어요 지금. 그럼 그거를 5분의 2라고 쓸게요 나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비가 내리는데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준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 될 거고 내일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3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럼 얘가 5분의 2가 돼서 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답이 5분의 3일 거야. 넘어도 될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가 있고 써볼게 내가 한번.
흰 공이 2개, 검은 게 4개. 그 다음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은 2개가 있대. 자, 두 상자 A, B 중에서, 야, 여기 잘 들어와야 돼. 질문을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라고 했지.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사건 하나를 발생을 시킨 거잖아. 나왔을 때, 저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조건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지금 분명히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하나를 콕 집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우선은 요거부터 확률을 구해볼게.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상자 A, B 중에서 임의로 택을 했어. 그럼 임의로 택했으면 내가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벌써 상황이 2개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A를 택한 거야. A를 택한 후에 여기서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하나 나왔을 상황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B를 선택한 거야. B를 선택 후에 여기서 흰 공이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이 하나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야. 왜냐면 임의로 선택한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그럼 A를 보면은 내가 2개의 공을 꺼냈잖아요. 그러면은 6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2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쓰면 되고,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 여기서도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이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 2개를 더하면 일단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 됐나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거 분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분해. 꺼낸 공 2개가 A에서 나왔대. 그게 여기겠지 당연히. 그럼 요거를 위에다 써주면 되겠네. 그냥 2분의 1 곱하기 6C2에 2C1 곱하기 4C1. 이거를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 자, 분자 분모에 다 2를 곱해버려. 그럼 2를 곱해버리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일단 없어집니다. 됐지? 자, 그럼 6C가 얼마야? 15죠. 6C 15. 그럼 얘는 15분의 8 플러스 얘는 10분의 6 분의 얘는 1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 분모에 그냥 30을 곱해버려. 그러면은 여기는 16 플러스 18 여기는 16. 그럼 얘가 34분의 16이 되니까 약분을 해. 그럼 8분의 17. 그래서 답이 17분의 8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조건부 확률.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 안에서 또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를 하나 콕 집어서 물어보는 확률. 조건부 확률. 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개 더 배울 겁니다. 자, 뭘 배울 거냐면 용어 좀 배울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용어까지만. 아니다. 그냥 조건부 확률만 합시다. 네. 끝.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하자.